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도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에 내용이 좀 길긴 길 겁니다. 그리고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 파워컬에서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던 새로운 개념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집중적으로 또 이해하시고 포커스를 잡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지금 이런 과정들이 있죠. 파워컬을 불러오고 뭐 참조해서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유심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루틴이 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루틴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각설하고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다가는 뭘 만들어낼 거냐면 아까 데이터 원본에서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분류 있죠. 분류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원본에서 가지고 와서 중복 항목 제거하고 여기다 뿌려줘야 돼요. 여기다 뿌려주면 여기다 뿌려주는 거 표로 뿌려줄 텐데 표로 뿌려주는 애들을 가지고 저희는 다시 또 걔를 불러다가 이 영역의 걸 불러다가 필터 유효성 검사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선택하게 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되셨죠? 정리할게요. 먼저 처음에 여기다가 해야 될 거는 데이터 원본에서 특정한 담당자라든가 분류 항목에 대한 부분에서 중복 항목을 제거하고 저희 엑셀에서 왜 유효성 검사 하실 때 목록 복사하셔가지고 그땐 고객으로 했지만 복사하셔서 엑셀에 어떤 특정한 영역에다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중복 항목 제거하고 걔를 어떻게 하셨어요?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유효성 검사 적용했잖아요. 그거예요. 그 단계에 대한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은 버전이 2013 버전 또는 2010 버전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파워컬이 있죠. 요 메뉴에서 할 거예요. 요 메뉴에서 할 테니까. 왜냐면 기존에 지금까지 오피스 365 버전에서 썼으니까 일단 메뉴의 구성만 조금 틀리지. 그러니까 뭐 오피스 365라든가 2016 버전은 데이터에 가서 파일에서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파워컬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기존에 다른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조금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뭐 생소하거나 메뉴가 좀 틀리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파워컬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아주 뭐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오늘은 좀 보시고 번갈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익숙하셔야 되니까 중요한 거.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숙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파일에서 원본에서 가져와야 되죠. 엑셀 파일에서 가져와서 일단 저희가 그 원본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특정한 열을 선택해서 그 열에 대한 부분만 중복 항목을 제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루틴이 중요해요. 제가 데이터 원본을 가져온 다음에 얘를 참조해서 쓸 거냐 아니면 복제해서 쓸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내가 데이터 원본을 가져올 건데 데이터 원본을 가져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원본을 가지고 와서 좀 시간이 걸리죠. 자, 데이터 원본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얘가 데이터 원본을 딱 선택해서 탐색하고 그 다음에 승격 헤더, 그러니까 첫 줄을 글머리로 올리고 글머리를 올린 다음에 글머리에 대한 얘가 뭐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변경 등 유형을 자동적으로 얘가 잡아내서 날짜냐 문자냐 숫자냐 이렇게 다 잡아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참 고마운 일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매출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참조를 하시면 얘에 대해서 저는 뭐를 할 거냐면 지금 현재 담당자 있잖아요. 담당 중복 제거할 거예요. 담당을 중복 제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참조했더니 단계가 어떻게 되죠? 원본 이렇게 해서 바로 얘를 원본으로 그냥 써버렸죠. 자, 요거 보세요. 두 번째 제가 매출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번에 복제를 하잖아요. 복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얘를 제가 분류죠, 분류 중복 제거. 자, 그러면 보세요. 똑같이 지금 요놈들은 똑같은 결과값을 갖고 있지만 탄생에 대한 탄생 배경 신화가 틀리죠. 얘는 참조해서 만들어졌어요.
결과를 참조해서 매출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얘는 얘를 복제한 복제 인간인 거죠. 아, 이거 뭐가 틀려? 결과 똑같은데. 그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원본에서, 그러니까 기원이죠. 얘 둘의 기원입니다. 제가 고객이라고 하는 열에 대한 부분을 제거를 해버리면 얘를 참조해서 만들어낸 담당자 중복은 마찬가지로 고객이 없어져요. 그런데 분류 중복 제거는 복제해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고객이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럼 차이점이 뭐냐? 일반적으로 담당 중복 제거를 만드는 애는 부하가 좀 덜 걸려요. 그리고 얘는 얘를 항상 바라보고 있어요. 짝사랑이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 변화가 생기면 얘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 바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복제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복제해서 만들어지는 그 단계를 똑같이 갖고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하지만 얘의 단계만큼 부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만약에 많잖아요. 그러면 쿼리도 많고 각 쿼리의 단계도 많아지니까 전체를 리플래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 단계가 많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똑같이 얘가 만약에 3초가 걸려요. 아니 10초가 걸려요. 새로 고침을 하는데 얘도 10초가 걸리는 거죠. 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복제 같은 경우는 결과값만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전체의 결과에 대한 부분은 그냥 똑같이 결과만 시간이 거의 안 잡아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지금은 별로 크게 고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런 쿼리들을 여러 가지를 불러와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속도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속도를 되게 많이 잡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언피벗이에요. 언피벗은 데이터가 되게 많은 거를 연루되어 있는 거를 행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또 계산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언피벗 자체가 로딩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거를 만약에 복제해서 쓰느냐 아니면 참조해서 쓰느냐는 또 다른 또 차원의 또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데이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를 핸들링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오히려 또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얘는 삭제를 하고요. 또다시 매출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얘를 참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출에서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담당자하고 분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가 다 삭제해 볼게요. 이걸 제거해 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도 참조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른 열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담당자하고 분류만 선택하고 다른 열을 제거하게 되면 원본에서요. 담당자하고 분류만 남겠죠. 얘는 이름 바꿔줘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류 중복 제거죠. 분류 중복 제거.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원본을 만들어 놓고 담당자 중복 제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분류만 없애면 되잖아요. 얘만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제거할 대상이 좀 작죠. 그 다음에 행 제거해서 행은 중복 항목을 제거하면 담당자라고 하는 부분은 담당자의 중복 제거 담당에 현재 중복된 내용만 쭉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류는 담당만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행에서 중복 항목 제거하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끝나실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속도적인 측면도 좀 고려하면서 이걸 만들어 놓고 나머지 다 제거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된 상태니까 이 단계에서는 지워야 될 게 그냥 하나만 지우면 되지만 아니면 원본에서 그대로 놔두고 복제해서 다 놔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지워야 되는 개수가 좀 많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들입니다. 자, 그래서 닷김이 로드를 하시면 지금 쿼리가 3개 있잖아요. 그냥 테이블로 만들어서 그냥 여기 보시는 거 새 워크시트 하면 시트 1 말고 아까 보셨던 3개 매출, 그 다음에 담당자 분류 제거, 그 다음에 뭐 중복 제거죠. 3개의 쿼리가 있었잖아요. 3개의 쿼리가 각각의 시트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연결만 만들게 하셔서 하나하나씩 저희가 수동적으로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링크가 걸려져 있는 것 중에 담당자 중복 제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다음으로 로드 하신 다음에 얘를 표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에 A1에서부터 뿌려주는 걸로 해주시면 담당자의 중복이 된 내용이 원본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다 뿌려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바로 옆에다가 만들면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뭐 중첩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한 칸 좀 띄어서, 자, 분류 제거 항목에 가셔서 다음으로 로드 하신 다음에 다시 테이블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에 C1에서부터 뿌려주는 걸로 하시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담당자하고 분류는 최소한 이제 저희가 이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저희 이제 뭘 하셔야 되죠?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가지고 저희는 얘를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담당자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담당자, 분류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유효성 검사를 하시게 되면 되죠. 유효성 검사에 대한 부분은 표로 만들었으니까 저희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요. 동영상에서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안 보신 분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데이터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목록으로 만드시는데 목록에 뭐였죠? indirect에서 스펠링 틀리시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indirect, 그 다음에 표 이름에 대한 부분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큰 따옴표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큰 따옴표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 있죠. 여기 표 이름은 파워 쿼리의 결과로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담당, 중복, 제거, 표의 중괄호 여시고 담당이었죠. 중괄호 닫으시고 느낌표로 큰 따옴표로 마감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요. indirect 함수명 스펠링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다가 표 이름, 담당 중복 제거의 표 이름에 담당이라고 하는 열에 대한 부분 큰 따옴표로 닫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얘를 목록으로 뿌려주는 거가 되겠죠. 오류 없으면 제대로 뿌려진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좀 늘려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신 다음에 목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뭐가 되겠죠? 분류 중복 제거였죠. 자, indirect 함수 선택하셔서 indirect, 그 다음에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분류 중복 제거표에 그 다음에 중괄호 여시고, 그 다음에 분류였죠. 거기에 분류, 그 다음에 중괄호 닫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괄호 닫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확인하시면 최종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공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덕훈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되셨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하시면 해당되는 내용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파워 쿼리로 돌아가 볼게요. 파워 쿼리로 돌아가셨으면 이제 뭐가 있냐면, 엑셀에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이 파워 쿼리에서의 단점 중에 하나는 파워 쿼리를 가시잖아요. 다시 엑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 그게 가장 큰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만한 게 파워 쿼리에서 엑셀에 대한 부분 자동적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엑셀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이 끝나지 않는데 엑셀을 핸들링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은 우리 원본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원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저희가 이제 매출을 가지고 다시 또 요 매출에서의 데이터를 결과로 떨궈줘야 되는데 매출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매출을 다시 또 불러오거나 다시 또 복제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경우에는 자, 원본 매출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 상태 있잖아요. 요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담당자 중복금 얘가 바뀌었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정의해 주셔야 돼요. 원본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얘를 만져 주셔야 되냐면 담당자니까 담당자 위에 다른 열을 제거하시고 마찬가지로 행 제거하셔서 기본적으로 중복 항목 제거 한번 해주시고요.
자, 분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단계에서 원본이 바뀌었으니까 자, 여기에서 저희는 분류만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분류 말고 다른 열 제거.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행 제거하셔서 중복된 항목 제거.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자, 왜 이렇게 됐냐면 저희가 중복 항목 제거하고 요거 됐잖아요. 자, 요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를 다시 한번 복제를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한번 만들어서 그러니까 참조를 할 거예요. 자, 얘는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결과예요. 그러면 결과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결과에다가 필터링을 담당자는 뭐뭐과 같음,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특정한 값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값. 그리고 두 번째는 분류는 또 제가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텍스트에서 뭐뭐과 같음,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어떤 저희가 찍어내는 내용. 이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담당자와 분류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결과가 지금 하나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제가 연결만 만들게요. 자, 여기에서 이 값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요 값을 가져와서 이 값을 여기 결과라고 하는 요 쿼리에 필터 값으로 얘를 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동영상 이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엑셀의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걔를 필터의 매개로 해서 다시 쿼리에서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이 길어지겠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얘를 파워 쿼리로 끄집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 쿼리에서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워 쿼리에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붙거나 뭐 폴더에서 가져오거나 엑셀에서 가져오거나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다 외부 데이터예요. 그렇죠? 엑셀이 현재 지금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또는 뭐요? 범위에서밖에 안 돼요. 근데 테이블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 셀 하나만 지금 저희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얘를 표로 만들어 버리면 이 구조 자체가 어그러져요. 그렇죠? 표가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머리가 생기고 이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볼게요. 이 상태로 해서 테이블로 만들어 버리면 전체를 잡는단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 셀을 선택하면 전체를 잡게 되니까 이걸 다시 범위를 재정의를 해 주셔도 여기에 글머리가 나와서 이게 하나씩 밀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되냐면 이 셀 하나를 범위니까요. 범위라고 하는 건 결국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적어줄 겁니다. 담당 선택이라고 하는 이걸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어떻게 해요? 얘는 분류 선택이죠. 분류 선택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주는 거야. 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이 이름을 얘를 한번 불러와야 되고 불러온 거를 또 연결만 만드셔야 되죠. 그리고 다시 또 일로 오셔서 얘를 또 불러오고 또 얘를 또 연결만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의 역할은 여기 있는 걸 일로 던져주는 역할이지 얘의 결과 다시 원하는 거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시고 테이블 및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얘가 테이블이 아니면 얘를 테이블로 만들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이름이 정의되어 있으면 바로 그냥 얘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파워 쿼리로 넘어가는 거 확인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파워 쿼리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담당 선택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는데 잘 보시면 원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승격된 헤더, 그 다음에 얘를 승격을 시켜버렸죠. 근데 우리 지금 요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얘를 유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대한 이건 뭐냐면 테이블에 열 이름은 있는데 데이터 값이 없는 거예요. 이 데이터 값을 저희가 요놈이 글머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필요 없어. 배려는 고맙지만 너무 과도한 배려는 저희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정중히 사양하면 되죠. 자, 요 단계 취소하시고요. 요 단계 취소하시면 이게 원본이에요. 그렇죠? 이게 원본입니다. 자, 여기 만들어졌으니까 저희 다시 이제 또 뭘 가져오셔야 돼요? 분류 선택을 또 가져오셔야 되니까 여기 좀 짜증날 수도 있죠. 요거 닫기미 로드 하셔서 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는 담당자 선택은 연결만 하실 거잖아요. 결과값 필요 없잖아요. 여기는 결과값을 반대로 가져온 거니까 연결만 만들게 한번 해주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또 이거 익숙해지시면 되게 편해요.
익숙해지면 편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 익숙해지면 하실만 하세요. 자, 범위 선택하셔서 다시 여기에서 불러오신 다음에 이번엔 이제 분류에 대한 선택이니까요. 자, 얘를 선택하셔서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단계 가져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단계 취소하고 단계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담당자 선택과 분류 선택에 대한 부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아직 안 돌려줬으니까 나중에 결과치에 대한 부분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다 오셨어요. 여러분 다 오셨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결과치를 낼 수 있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얘는 지금 테이블이잖아요. 얘는 테이블이죠. 그런데 이 결과를 필터로 써야 되잖아요. 테이블을 필터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파라미터 값을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파라미터 만드는 것도 되게 짜증나는 일이어서 약간의 편법은 아니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메뉴창에서 여기 수식 입력창 이런 창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보기 메뉴 가셔가지고요. 보기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 있죠.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여기 안 나오세요? 요거를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의 수식 입력 창처럼 요 창이 뜹니다. 여기 일단 나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오시고, 자, 저희가 하려는 건 뭐냐면 여기에는 요 테이블에 있는 요 값 있죠. 요 값. 우리 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셀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 값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값을 저희가 기준에서 필터를 할 거잖아요. 자, 그때 쓰는 기본적인 방법, 핵심적인 방법.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드릴 다운.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드릴 다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의미는 와닿지는 않지만 일단 드릴 다운 선택하시면 얘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냥 하나의 값으로 A, B, C 그냥 값으로. 그런데 이 값은 뭐죠? 담당자 선택이라고 하는 값은 여러분 마치 우리 프로그램 변수에서 A는 1, 2, 3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A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1, 2, 3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담당자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의 A, B, C 값을 넣는데 그 값은 김덕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시겠죠? 변수를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자, 분류 선택하시고, 자, 글머리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요 값 있죠. 요 값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이거 글머리 선택하시고도 드릴 다운이 돼요. 그럼 얘는 목록으로 바뀌니까 리스트 목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주의하셔야 될 게 글머리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이 값 있죠. 이 값 하나만 드릴 다운 할 거예요. 이 값 하나만 드릴 다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드릴 다운. 자, 그럼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매출에서 특별히 특정하게 만약에 제가 이 값 있죠, 이 값. 이 값만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릴 다운 하시면 이 값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값만 하나만 남잖아요. 그럼 얘 때문에 다 어그러졌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체 열을 선택하시고 드릴 다운을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리스트가 목록이 나와요. 차이점 아시겠죠? 얘는 그러니까 전체 열을 목록으로 만들 수 있고, 근데 목록 리스트겠죠. 그러면 목록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의 값만 변수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수 이름 뭐라고 그랬죠? 담당 선택이라고 하는 변수는 값이 뭐가 들어가 있다? 김덕훈이 들어가 있다. 근데 김덕훈은 어디에서 왔어요? 엑셀에서 왔어요. 엑셀에서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이놈 다시 원본에서 온 놈이죠. 중복 제거해가지고. 이해되셨죠? 자, 그럼 결과를 가시는 거예요. 결과에 가셔서 담당자 필터로 주는 거죠. 저희가 텍스트 필터에서 뭐뭐과 같음. 자, 이렇게 담당자에서 뭐뭐과 같음 선택하셔서 일단은 주는 거예요. 담당자 뭐뭐과 같음, 담당자에서 김덕훈 아무거나 값 찍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행위를 이렇게 코드 값으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보시면은 블라블라 이건 나중에 생각하셔도 되고요. 담당자가 김덕훈인 거 이거 직관적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담당자 선택으로 만약에 바꿔준다라고 하면 담당자 선택에는 뭐가 있었어요? 엑셀에서 선택한 값이 있었죠. 그러니 약간의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김덕훈이 아니라 담당 뭐였죠? 선택입니다. 담당 선택, 그죠?
자, 저희가 요 놈은 어떻게 해요? 요 작은 따옴표 치고 담당 선택이라고 하는 변수를 불러와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김덕훈을 가져왔죠. 왜냐하면 담당 선택에 김덕훈이 들어가 있으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분류로 가볼게요. 분류에도 또 필터를 줄 겁니다. 자, 아무 값이나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 값이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아무 값이나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값 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셨다. 그럼 가공식품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만 하시면 돼요? 분류 선택이라고 하는 요 값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살짝 좀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저희가 가공식품이 아니라 그땐보다 변수 값이니까 분류 선택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분류에 대한 부분 공유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셨죠? 그게 어렵진 않으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요거를 해당되는 거를 어떻게 됐어요? 원본 테이블을 변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로 되어 있는 테이블 구조를 어떻게 해요? 드릴 다운 하셔서 얘를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하셔서 닫기 및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다 연결하셔야겠죠. 다 연결만 만들게 하시고 저희는 결과 있죠. 결과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로드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얘를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기존 워크시트에 해당되는 위치는 제가 여기다가 뽑아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여기다가 쭉 뿌려지겠죠. 테이블로 로드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김덕훈이 아니라 이제 채소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가 아닌 가공식품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표 디자인해 보시면 데이터 새로 고침이 있죠. 데이터 새로 고침 Alt F5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채소라의 가공식품. 그렇죠? 자, 이놈은 표잖아요. 표죠. 표니까 표 메뉴에 보시면 얘를 피벗 테이블로 요약 이게 나와 있으시죠. 결과라고 하는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렇죠? 결과라고 하는 피벗 테이블이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별 그 다음에 단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다. 고객별 단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나와 있잖아요. 얘를 채소라가 아닌 만약에 윤대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유제품을 선택한 다음에 Alt F5 선택하면 윤대현의 유제품이 나오겠죠. 다시 피벗 테이블 여기 가셔서 원본이 바뀌었잖아요. 피벗 테이블에서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새로 고침하시면 늘어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모든 걸 다 새로 고침하시려고 하시면 데이터에 가보시면은 모두 새로 고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셀 파일에서 모두 새로 고칠 수 있는 건 다 고쳐라 이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리고 물리는 관계. 즉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하고 얘가 변하면 피벗 테이블도 변하는데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 새로 고침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럼 저희는 데이터만 관리하면 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루틴이 있잖아요. 이제 요런 피벗 테이블로 제가 뽑아내는 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그냥 일반적인 예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문 일자별 합계에 대한 단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원본에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표가 되어 있으니까요. 매출 보세요. 매출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낸다. 매출은 요 놈은 자동으로 표가 늘어난 거 보이시죠? 단가 곱하기 그 다음에 수량 한 번에 만들어졌잖아요. 한 번에 만들어졌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윤대현에 대한 부분이 오용수에 대한 유제품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Alt F5 그래서 데이터 변경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 놓고 저희 요거에서 이제 주문일 단가가 아니라 단가를 뽑아낼게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서 얘를 데이터 새로 고침하시게 되면 매출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차트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경되고 관리되는 측면에서는 뭐 하나가 바뀌면 루틴에 대한 부분을 그냥 조금만 보정하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함수로 처리하신다고 하시면 요 같은 경우 데이터 표와 그 다음에 여기 피벗 테이블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또 뭐 계산 필드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 내시고 이러시면은 함수로 만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뭡니까? 데이터하고 지금 보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보고서적인 양식이잖아요. 핸들링하는. 이 데이터와 양식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 데이터,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원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다양하게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 제가 이게 30분이 넘어가는 강의는 거의 안 만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어요. 좀 쪼개기에는 맥이 좀 끊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하시고 고민하시고, 중요한 루틴은 뭐냐면 엑셀에 있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파라미터에서 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쪽에서 다 줄 때 드릴 다운을 해서 걔를 수식을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파워콜을 좀 더 파워풀하게 확장성 있게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런 매개 테이블, 참조 테이블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이러한 패턴으로 만들어 쓰셔야 돼요. 제가 요거 말고도 다른 패턴들 있죠.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때그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 좀 연습하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반복하시고, 또 제가 또 다른 케이스,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연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파워쿼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